네,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는 MBC 강원 영동의 유능한 기자들과 함께 해보는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시간입니다. 지역의 현안과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뉴스의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김영호, 이웅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기자는 두 번째 출연이고요. 이웅 기자는 첫 출연인데 네. 이렇게 미남인데 처음 불러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가요? 늦게나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보도국 회의를 통해서 오늘도 두 가지 아이템을 올렸는데요. 곰칫국의 물메기탕 둔갑 사건 그리고 오색 로프웨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기자. 네. 어제가 금요일이었단 말이죠. 네네. 좀 달린 얼굴 같은데 달렸습니까? 보통 뭐 불금은 네.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그런가요? 전혀 예상외의 답변을 하는군요. 이웅 기자는 어떤가요? 네, 저는 어제 뭐 가족들과 가볍게 한잔 했습니다. 가족들과? 네네. 그렇군요. 밖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집에서 가볍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이 해장할 때 삼척에 와 보니까 말이죠. 곰칫국이 그냥 최고더군요. 사실 뭐 명불허전 아주 제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곰칫국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요? 우선은 곰칫국 하면 뭐 이쪽 지역에서 애주가들이 네. 속풀이 해장국으로 아주 단연 최고로 꼽는 음식인데요. 네. 곰칫국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흰 김치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끓여 먹으면 아주 속 쫙 풀리고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곰칫국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삼척이라든가 이쪽 영동 지역에서 보통 이게 시작된 음식인데 네. 드셔보신 분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곰칫국이 있을 정도로 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칫국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곰칫국에 들어가는 주 재료인 이 곰치의 뭐 어떤 공급량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곰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가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영동 지역,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곰치가 많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곰치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메기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보통 서남해안에 많이 잡히는데 네. 그 생선들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곰칫국에 넣어서 곰칫국으로 판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곰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써붙인 집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제대로 양심적으로 파는 줄 알았더니까 그건 아니고 곰치가 안 잡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둔갑을 해서 팔았다는 건데 곰치가 사기친 건 아니고 곰칫국 주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곰치가 아닌 물메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먹는 손님들에게 곰칫국이지만 물메기로 끓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물메기로 끓여놓고 메뉴에는 곰칫국이라고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곰치하고 네. 이 물메기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곰치는 비쌀 때는 2, 30만 원 가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유지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물메기라는 생선은 비싸야 한 마리에 2, 3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물메기로 곰칫국을 끓이면 곰치로 끓일 때보다 원 재료값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물메기로 끓였다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서 그렇죠. 만 원이나 이렇게 끓였다 그러면 사 먹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판 사람이나 그렇게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뭐 많이 안 나고 귀하신 몸이 되다 보니까 3배 이상 이렇게 비싸고 싼 재료를 넣어서 이물을 많이 남겼다 그런 얘기인데 소비자는 다 속았다는 얘기네. 이게 비슷합니까 둘이? 우선 저희가 곰치와 물메기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곰칫국집에 곰치를 끓여놓은 상태로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물메기로 끓여놓은 집에 가봤는데 그렇게 음식으로 나온 곰칫국의 모습을 보면 곰치로 끓인 곰칫국과 물메기로 끓인 곰칫국을 얼핏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곰칫국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구별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속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맛의 차이가 있다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곰치가 물메기보다 맛은 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싸겠죠. 네. 보통 곰칫국의 약간 특징이 곰치의 특징적인 살의 어떤 육질이 되게 연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코 같이 생기면서도 이렇게 먹으면 입에서 그냥 이렇게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맛이 나는데 물메기로 끓이면 그런 맛이 안 나고 약간 좀 좋게 얘기하면 쫄깃쫄깃한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 코처럼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그 해장에 좋다고 그러던데 간 보호에 좋고 그것 그런 때문에 얘기 인기가 많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비슷한데 우리 뭐 직접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네. 곰치를 준비했습니다. 아,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이 갑자기 그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리 프로그램으로 돼버린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예, 제가 좀 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피부에서 보면 약간 곰치에는 이렇게 탱글탱글하죠. 아. 약간 물컹물컹하면서 이러는데 네. 물메기는 이렇게 좀 딱딱하고. 예, 딱딱하고 거칠거칠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좀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곰치국으로 먹을 때 약간 미끈미끈한 맛이 나는 게 이 피부가 이렇게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물메기를 보시면 약간 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곰치 같은 경우는 이 배 안쪽에 지느러미가 여기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갈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네. 보시면. 근데 곰치가 이렇고 물메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결돼 있지만 삼각형 모습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둥그런 그냥 지느러미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물메기가 네. 곰칫국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제가 잠시 후에 네.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좀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생김새로 구별은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름 때문에 또 그 곰칫국을 판 그런 음식점 주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핑계거리가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곰치하고 물메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분명하게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곰치라고 돼 있고요. 이게 네. 물메기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두 생선의 이름이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점점 더 미궁으로 예, 빠져드는 기분인데. 예, 네. 너무나 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일이라서 아, 그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또 준비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곰칫국에 들어가는 곰치 그리고 이 곰칫국을 물메기로 끓였다고 그래가지고 물메기탕으로 이렇게 둔갑시켰던 이제 물메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곰치, 물메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어류 도감에 들어있는 공식적인 이름은 네. 곰치의 이름이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건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물메기 먼저 가고 가죠. 네. 이 물메기가 이 서남해안의 사투리로 이 생선의 이름을 물메기라고 부르는데 네. 원래 공식 명칭은 꼼치입니다. 꼼치. 아, 꼼치. 예, 꼼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물메기라는 생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물메기죠. 물메기. 예. 보면 이제 이 곰치, 꼼치, 물메기가 네. 같은 꼼치과에 속하는 이웃 네. 사촌입니다. 꼼치과에 예, 속하는? 예. 꼼치과에 네.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네. 이제 3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곰치를 볼까요? 네. 이 저희가 곰치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곰치의 원래 이름은 미거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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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곰치라는 이름의 생선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이게 지금 곰치과에 속하는 이게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뱀장어거든요. 아, 네. 뱀장어 목에 곰치과에 속하는 게 네. 곰치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르게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이 3가지 고기가 꼼치과라는 한 종류인 거고 네. 곰치는 다른 종류에 속하는 네. 예, 수산 5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원 영동 지역 아니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곰치라고 부르면 이렇게 이게 생각하겠지만 곰치였는데 예, 곰치였는데 네. 사실은 알고 봤더니까 미거지였고 그렇죠, 이제 이게 곰치고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친구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곰치라 그랬다.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게 저 서남해안에서 만약 곰치라고 부르면 네. 서남해안에 사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곰치를 떠올릴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존에 곰치라고 불렀던 거는 미거지로 이름을 바꾸고요. 물메기는 꼼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네. 수산 어종의 분류학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맞습니다. 예. 네. 네. 김영호 기자. 그런데 이게 뭐 제2, 제3의 곰치 사건이 또 있다면서 이름이 이상하게 불리는 어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네. 이제 뭐 곰치만 이렇게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양미리라고 네. 부르는 이제
동해안에서 많이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그거 어종이 좋아합니다. 있는데, 까나리 아닌가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네. 액밀이라고도 액밀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네. 공식 명칭이 까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오래 이제 정착해 있다 보니까 이제 양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엄연히 양밀이라는 어종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밀이라고 불렀던 까나리는 네. 까나리로 부르는 게 맞고요. 네. 이거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봄에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도다리 쑥국이라고 도다리 들어보셨을 텐데 네, 네. 여기에도 도다리가 실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도다리는 양식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주 육질이 입맛이 좋은 있던 그 가자미 생선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도다리 쑥국에 넣는 이 도다리는 공식 명칭이 문치 가자미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치 가자미를 왜 쑥국으로 끓여 먹었느냐? 보통 이제 도다리는 겨울철에 산란을 하고 지금이 가장 육질이 좋을 때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맛있는 건데 네.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먹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치 가자미, 저희가 이제 도다리라고 부르는 이거는 지금쯤 산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이제 알이 차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살이 좀 푸석푸석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로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국에 끓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쑥국에 넣어 먹는데 네. 그냥 문치 가자미 쑥국 그러면 좀 이렇게 고급 어종, 고급 음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도다리 쑥국 그래야 좀 도다리 있어 쑥국이라 보이죠. 예,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아. 그것과 비슷한 경우를 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복치라는 전복치.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전복치, 미역치가 넓은 의미로 보면 궤도라치라는 궤도라치. 예, 종류에 들어가는데 네. 이 궤도라치라 그러면 이름이 좀 생소하니까 전복치, 미역치 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복 먹고 컸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횟집이나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고급 어종으로 속여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아예 뭐 새로운 어종이 출현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기 비슷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모르면 네. 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방금 말씀하신 생선들은 전복, 미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없죠. 생선인 어떤 고급 어종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복치, 미역치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속이는 건 나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네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냐? 네. 그동안 불러왔는데. 네, 예. 근데 이게 또 바꾸는 게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적을 때 제일 처음 이제 뭐 70년도, 60년도 아니면 일제시대에 지나서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마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적어줬으면 조금 혼돈이 좀 적었겠지. 그렇지만 동해에 나는 양미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 양미리를 양미리로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걸 바꾸면 서해안에 똑같은 종인 까나리는 뭐로 불러야 되고 지금 표준면 또 표준명으로 돼 있는 양미리는 또 뭐로 불러야 되며 이렇게 이제 혼돈이 지금 많은 거죠. 만일에 이제 다른 이름을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있는 정보들이나 의획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또 네. 고민이 또 생기는 건데요. 요지경인데 호적 적는 게 참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적에 있는 이름하고 실제 부르는 네.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꼼치 시험 생산에 성공한 수산 당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꼼치 자원 회복에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꼼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이제 삼척 지역에 꼼치 방류 행사가 있어서 제가 했는데 잘못 불렀네요. 그때도 제가 꼼치라고 불렀죠. 네. 이렇게 방류된 어린 꼼치는 2, 3년이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기 적혀 있는 게 꼼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행정당국, 수산당국에서 꼼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자도 이렇게 불렀던 건데 네. 저기도 보면 가로쳐놓고 미거지라고 돼 있긴 한데 네. 공식적으로는 꼼치라고 저기 보시면 네. 꼼치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기 수산당국에서 꼼치라는 말을 정확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꼼치 수정란 저렇게 쓰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학명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고 불편해 일상생활에. 일반 행정에서 볼 때 이것을 일반 소비자나 쓰는 사람이 이렇게 교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작업은 괜찮겠다. 너무 지나친 어차피 혼선이 있게 마련인데 너무 지나친 혼선은 곤란하고 이걸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인터뷰하신 분은 환동해 본부 관계자인데요. 네. 환동해 본부에서도 곰치를 꼼치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본인들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게 어떤 정도 혼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예.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인정을 일단 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곰치로 넘어가서 네. 곰칫국의 곰치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뭐 그냥 곰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곰치라고 불려왔고 네. 이걸 갑자기 미거지라고 바꾸면 또 그 실생활에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곰치와 네. 꼼치 뭐 미거지. 미거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곰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곰치 자기 이름이 있는데 누가 곰치를 부르고 있으면 뭐 법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거지라고 불러야 되지만 사람들이 알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산 당국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곰치라고 부르되 미거지랑 같이 써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하면 곰치 해서 꼭 가로쳐놓고 미거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미거지라고 쓰면 사람들이 혼란이 오니까 네. 곰치라고 부르면서 공식적으로는 미거지라고 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곰치라고 불려야 되는 약간 어떤 논거를 좀 들자면요. 그 언어라는 거를 이렇게 언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보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 이름하고 이름을 부르는 말하고 그 대상하고 약속이거든요. 그 그렇죠. 약속은 네.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사회 공동체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언어 습관의 결정물이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의 산물인 거예요, 곰치가. 그렇기 때문에 곰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 곰치가 곰치로서 불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수산 당국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곰치로밖에 부를 수 없다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더 마련해 주시거나 뭐 보통 행정당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해서 뭐 네. 곰치 제 이름 찾기 사업 뭐 이런 네. 걸 해서 네. 좀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약간 혼란이 주지 않도록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루빨리 동해안에 있는 뭐 곰치나 뭐 까나리나 여러 어떤 수산 어종들이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족보를 뭐 좀 제대로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둔갑 판매를 해서 상인들이 뭐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군요. 자, 복잡한 곰치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